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이제 주말로 가네요. 여러분도 느꼈다시피 이제 여름에 그 강한 습한 것이 좀 꺾였죠. 아침에 출근하거나 저녁에 우리가 잘 때 새벽에 느끼는 공기가 많이 달라진 거 있는데 여전히 한낮은 정말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제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어제 이제 너무 열이 많이 나서 감기약 처방을 좀 병원에 가서 받았는데, 네, 감기약 환자들이 많이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천조국의 GDP 3.3의 이용. 와, 우리나라는 0.0 이렇게 아니 마이너스 근처인데 미국은 그 큰 나라가 GDP 2분기가 3.3의 유형. 와, 대단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수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우리가 트럼프를 나쁜 녀석, 악당 이렇게 욕을 하지만 그 나라 자체에 대한 이런 GDP 실적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남자는 실적 숫자로 이야기해야죠. 네. 어제 이제 엔비디아의 소문난 잔치가 끝났습니다. 항상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게 없죠. 네, 먹을 게 없이 끝났는데 과연 그 이유, 이유는 어떤 모습으로 글로벌 시장에 AI 반도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올까, 이런 것들에 대한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줬죠. 물론 큰 그림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는 가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더 늦을 수 있다, 좀 더 지체될 수 있다, 그러한 리스크 위기를 어제 내포를 했습니다. 어제 또 우리 똘똘이 이소영 의원이 상법 개정, 특히 우리 배당에 대한 것들, 대주주 양도세 개정,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우연히 보니까 국민연금의 기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또 가지고 한번 지적을 하더라고요. 전문성이 너무 없다. 운영이 아니라 이 큰 그림을 짜는 사람들의, 이소영 의원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 있고 국힘에 없는 게 그 두 정당의 차이죠. 네, 차이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많았는데, 하지만 오늘은 금요일이다. 금요일은 늘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윗꼬리를 조심하자. 윗꼬리 조심. 오늘은 크게 뭔가를 사거나, 파는 것은 아침 일찍 올라올 때 팔아야 되는데 사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9월을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8월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죠. 제가 틀린 거죠. 네, 제가 틀린 거죠. 미국만 봐서는 제가 틀리고 한국을 봐서는 소스인데, 미국의 8월은 굉장히 좋은 달이었습니다. 과연 9월, 10월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데, 이 숙제는 내일 스터디 모임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내일 스터디 모임 합니다. 여의도 정경회관 옆에 웨딩홀이 있는데, 웨딩홀 2층에 루비홀이라고 깨끗하고 좋은 룸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50명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신청한 방법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화면을 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S&P 500 사상 첫 6,500 돌파, 빅테크하고 반도체가 주가를 견인했다. 오늘 반도체들이 좋더라고요. 미국 2분기 GDP 3.3% 성장, 속보치보다 0.3% 상향이 됐다. 대단한 천조국입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22만 9천 건, 예상보다도 소폭 하회를 했죠. 네, 이런 면들이 미국이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이렇다면 금리 인하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9월 초에 나오는 고용지표라든지 실업지표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해임했던 리사 쿡 연준 지사가 불복 소송을 냈죠. 해임은 위법이다. ECB가 7월 의사록에서 금리가 중립 영역에 왔다. 인플레이 전망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의견을 냈다. 중립이라는 것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시장 상황,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그러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 AI 모델 테스트를 시작했다. 오픈 AI 의존에서 벗어나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 네, 자체 개발 AI 모델 테스트 시작. 테슬라가 7월 유로 판매에서 40%나 감소를 했습니다. 중국 BYD는 3배 넘게 급증을 하고 오늘 테슬라 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인텔, 미 정부 지분 투자는 파운드리 사업 매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파운드리 산업이 그러니까 TSMC에 너무 의존해 있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고유직책이다.
고유 직책인데 상당히 잘한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거 한번 봤죠. 8월은 과거 2015년부터 2024년 10년 동안 거의 뭐 1% 정도 마이너스 1%, 9월도 마이너스 1.31 정도 빠지는 거죠. 10월도 1.36. 그래서 제가 어제 박세익 인피니티 그 대표의 생각이 너무 시장에 많은 개인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이 또 과거와 다를 수 있는데 8월은 그분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9월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9월은 과거에는 마이너스 1.3 굉장히 안 좋은 달 중에 하나가 9월, 10월, 8월이었는데 그중에 한 달이다. 여기에 이제 10월에 추석을 대비해서 자금이 들어갈 때 항상 자금 매도가 많이 일어나죠. 개인들도 자금을 좀 팔아야 되고 이런 것들 자금 수요. 또 9월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먹었던 것을 지키면서 조금씩 팔면서 자기들 인센티브를 10월 말 11월까지 확정하는 스타일이 가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로 봐서는 특별히 9월이 주식시장이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일단 내고, 그렇다고 안 갈 거냐, 그 부분도 좀 물음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발 소문난 잔치가 먹을 것이 없으면서 끝이 나면서 시장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 뭐가 차기에 먹을 것이냐. 그럼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던져준 게 이제 로봇주다. 로봇인데 굉장히 우리와 다른 더 업그레이드되고 어드밴스된 로봇주의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도 급하게 오지 않고 천천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천천히 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다. 가장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향후에 AI가 시장의 모든 것을 점유하기 때문에 AI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최근 한 5년 동안 AI 투자 대비 아웃풋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10달러 넣어가지고 3달러를 얻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메타부터 시작해서 퀘션 마크를 치는 거죠. 투자를 좀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나타나면서 어제 엔비디아가 꺾인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9월은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갖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변하지 않는 제 생각입니다. 오늘 시장 주요 경제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달러 지수는 0.34% 하락 97.79달러 약세. 엔달러는 146.93. 엔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온달러 한번 볼까요? 우리 온달러가 여기 없네요. 온달러 있네. 1384.52요. 0.61% 강세. 1390원대에서 강세로 돌아서는 원화의 모습. 어제 그제 또 외국인들이 좀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WTI는 0.33% 상승 64.36달러. 금 가격은 0.81% 상승해서 3,476달러. 금 가격은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금 가격은 박스권에 움직이다. 구리 가격은 1파운드당 4.500달러. 1.2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볼까요? 2년짜리는 3.635, 1.2bp 상승. 10년짜리는 4.203, 3.4bp 하락을 했네요. 굉장히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는 모습, 거의 60bp 가까이 벌어졌는데, 이제 장기물이 조금 빠지고 단기물은 좀 올라오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기물이 빠진다는 것은 경제 침체를 의미하는 건데, 일단 이 정도 빠져가지고 경기 침체가 스물스물 스며든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트렌드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단기금리는 패드의 금리 정책에 연관이 되고, 장기금리는 미국의 경제 정책에 굉장히 경기 상황,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오늘은 미 국채 10년짜리가 하락을 하는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테슬라가 유럽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젠 이런 이야기 나오면 테슬라가 크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마이너스 1.04.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3%대 2% 후반 빠지고 오늘 0.82% 하락 180달러. 일단은 여기서 옆으로 길지 아니면 추가로 하락을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헤드앤숄더가 나올지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200달러까지는 한 번 칠 것이다. 그때 엔비디아를 팔아야 될 시기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엔비디아를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우리 이제 레고로 이렇게 뭔가 집을 지으면 가장 약한 고리, 엔비디아의 어닝이 가장 약한 고리를 만들고 있다. 이게 무너지면 이제 확 무너지는 거죠. 어닝.
레베뉴 매출액은 467억 달러, 시장 예상은 462억 달러.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EPS도 1.01달러 예상했는데 1.05달러. 그 다음에 향후에는 데이터 센터는 411억 불, 412억 불 예상했는데 411억 불. 여기서 이제 미스가 나온 거죠. 게임은 38억 불에서 43억 불. 어드저스트 오퍼레이팅 인컴은 229달러, 293억 달러에서 301억 달러. 나쁘진 않았는데 결국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에 대한 생각이 우리 엔비디아를 박살을 냈다. 이렇게 보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잘 견디고 있다.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이런 회사는 아니었는데 항상 압도적으로 상회된다. 이 압도적이란 말이 엔비디아에서 사라지면서 어제와 같은 조정이 나왔다. 압도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좋은 회사인데 압도적이지 못했다. 더 이상 AI 카펙스 투자 열기가 살아나는 것 같지는 않다. 과거와 같은 성장률 놀라울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이 매출액 성장률인데 지난 분기에는 69.2% YY로 성장했는데 올해는 55.6%밖에 성장 안 했다는 거죠. 대단한 성장이죠. 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액이 55% 이상 성장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지만 주식은 미분양이죠. 한 점에서 움직임,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꺾이고 있다는 게 시장에 불안감을 줬다. 그래도 주가가 의외로 2%대 후반에서 막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래도 매출액 상승률이 50%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정이 그나마 깔려 있던 거죠. 향후 5년 동안 3조에서 4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건 엔비디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4대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투자가 6천억 달러, 6천억 달러가 있을 것 같은데 연평균 45%의 성장을 암시한다. 이렇게 된다면 향후 5년 동안의 AI 인프라 투자가 예상되는 금액, 또 4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카펙스 투자 등을 봤을 때 엔비디아의 매출액 상승률이 50%는 지켜줄 것이다. YY로 이 믿음이 있어서 그나마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젠슨항이 뭔가 기분이 좀 많이 상했는지 앞에 서두 발언을 하지 않고 바로 질문에 들어갔는데 중국 시장은 올해만 500억 달러의 기회가 있다고 본다. 만약 우리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현재 500억 달러 규모라면 글로벌 AI 시장과 비슷하게 매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즉 단일 국가 시장임에도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에서 세계 2위 컴퓨팅 시장이다.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중국 시장 해바라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였는데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어젠틱 AI란 에이전틱이라 그러나 어젠틱은 에이전틱 AI란 말을 했는데 사람처럼 생각하는 AI, 비전 랭귀지 모델의 발전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즉 우리가 어떤 내용을 쳐 넣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세종대왕이 예를 들어서 맥북을 언제 사용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단순하게 뭔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세종대왕은 몇 년에 태어났지, 맥북은 몇 년에 나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여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면서 또한 물리적 AI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AI의 돌파구를 목격하고 있다. 에이전틱 AI하고 물리적 AI,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움직이는 AI,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장이 어마어마하다. 안 쓸 수가 없다. 반도체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AI 반도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원샷 모델 추론 기반의 에이전틱 AI 모델을 비교했을 때 필요한 연산량은 100배에서 1000배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원샷 모델로 추론 기반의 에이전틱 AI 모델. 그러니까 비교하고 사람처럼 생각하는 AI가 나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 HBM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GPU에 대한 확신. 이게 이제 그나마 저처럼 미래에 그래도 우리 엔비디아에서 뭔가를 쏙쏙 뽑아먹고 매력적인 포인트로 하면 이 부분을 저는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건 당연한 사실인데 여기까지 가는 속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빠르게 할 거냐. 우리 AI 초창기 1세대가 최근 5년 동안 해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올라왔죠.
여기서 이제 캐짐이 나타날 가능성인데 우리 전기차와도 마찬가지죠. 한 10년 빠르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캐짐이 나타납니다. 비용 대비 수익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공급 과잉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HBM 공급 과잉은 없죠. 네, 엔비디아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캐즘과 다른 모습이지만 그래도 속도가 좀 늦춰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떨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 덕분에 환각 발생이 현재 이수로 또 환각 발생이라는 것은 뭐 잘못 추론해서 생각을 이야기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건데 에이전틱 AI 덕분에 기업 활용의 문이 활짝 열렸다. 틀리게 추론하고 대답해 주는 것들을 주의하 나중에 이런 것들이 회사 뭔가를 판단하는데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줄이는데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간다. 엔비디아는 두 고객의 데이터 센터 매출의 절반이 나오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두려움도 세상 사람들에게 좀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만들었죠. 네, 중국 매출로 의심되는 싱가폴 매출, 싱가폴로 반도체가 이렇게 가는데 싱가폴에서 이 반도체를 다 사용하겠습니까? 이것이 차이나로 갈 것 같아. 이걸 미국 정부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일부러 모른 척 해주는 것 같은데. 다음에 너무 과한 자사주 매임. 네, 약 6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임은 표면적으로 큰 수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의 현금의 대부분이고 6개월치 이익에 해당되며 여전히 시가총액 1.5%에 불과하다.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짜낼 수 없는 시장 신호이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성장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하죠. 그 다음에 늘 비관적으로 많은 마크 콜람보노치 이런 전략가가 있는데 JP 보고를 잘렸다면 너무 비관적으로 그러니까 성장은 단지 둔화된 것이 아니라 급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까지 엔비디아의 음악의자 놀이입니다. 음악의자 놀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성장이 둔화된 것이 아니라 급락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총평은 AI 혁명은 계속되지만 조금씩 불안이다. 속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김단태 유튜브님의 의견이었는데 제가 좀 차용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팔란티어는 0.92% 상승해서 158달러, 170달러까지 오면 팔아야 된다. 애플은 0.89% 상승 232달러, 브로드컴 2.84, 308달러. 우리 브로드컴 대단합니다. 네, 6개월간에 54%, 1년간 89%, 5년 동안 789%의 이득이 나는 대단한 종목 브로드컴. 더 갈 것 같아요. 네. 제가 300달러 오면 한 30%, 50% 팔아야겠는데 일단 팔고 나머지 가지고 더 따라가는 게 어떨까? 한번 이익 실현 해주길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일라인일리 마이너스 0.27, 러버너데이스크 마이너스 0.6, 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3.61% 상승 122달러, 인텔로 0.3% 상승 24.93달러, TSMC 마이너스 0.5, 비트코인 0.45 11만 1,905달러. 네, 이더리움은 4,482 3.2 계속 상승한 이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이더리움에서 나타나네요. 네. 뉴스케일 파워는 3.84 상승 36달러. 계속 바닥을 치고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 그렇지만 전고점이 항상 박스권 상당일 거다. 이제 원전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흔하면 다 부패한다고 이야기했죠. 네, 코이버는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6% 정도 올랐는데 계속 오르는 모습. 코이버.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엔비디아의 투자가 향후에 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거대한 투자가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코이버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네, 코이버는 150달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단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메타는 0.5 상승 751달러, 서클은 2.76% 상승해서 130달러, 좀 하락이 멈추는 모습이네요. 서클이. 네, 어제 시장 우리 한국 시장 수급을 보면 개인은 코스피에서 3,900억을 팔았고 외국인은 241억을 팔았네요. 코스피에서는 계속 매도. 코스닥 한번 봅시다. 국내에 개인들은 874억을 사고, 네, 외국인들은 585억, 외국인들이 코스닥 코스피를 다 파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면 선물 시장에서는 4천억 정도를 또 사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선물이 저평가되고 현물이 고평가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는 현물이 좀 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희 결정을 할 것 같아요. 1390원대가 깨지고 1380원대 내려왔으니까 1350원대까지 내려오면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은 또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사야 되느냐? 어제 보면은 로봇, 자동차, LNG, 음식료가 올랐죠? 네. 러셀, 나우 로보틱스, 코니 오토메이션, TXR 로보틱스 이런 종목이 올랐습니다. 자동차는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LH, 엘만도. 네, 유럽에서 기아와 현대의 전기차가 아주 잘 팔린다는 소식으로 올랐습니다. LNG는 NK, HD, 한국조선해양, 일승, 동성화인텔. 음식료가 굉장히 실적이 좋다. 삼양식품과 S&D, 라면스프 둘이 연결되어 있죠. 네오크레마, MSC. 네, 저는 MSC라는 종목 본 적도 없는데 로봇 중에서는 저는 뭐 이것저것 손대면 안 된다. 액츄레이터, 네, T-로보티즈와 하이젠 RNM 이 두 가지만 사라. 나머지는 버려라. 다 살 수 없다. 오늘은 시장에서 어제 이제 여기에 빠졌는데 배당 수혜주들이 어제 증권주들이 엄청 올랐죠. 네, 증권주들. 그래서 미래에셋, 부국증권, 신영증권을 추천을 저는 오늘 좀 하는데 사볼만 합니다. 바닥이고 조정도 충분히 받았다. 하나만 골라라 하면은 미래에셋이 좋아 보인다. 오늘 미국 시장 실적 발표죠. 29일이면 마벨 테크놀로지와 갭, 네, 델 테크놀로지스, 마벨 테크놀로지하고, 네,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인 마벨 테크놀로지, 갭은 뭐 그렇게 중요치 않은데 델 테크놀로지도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을 한번 보면 29일이죠. 미국 7월 PC 물가지수, 오, 중요한 게 발표되네요. 네, 오늘 저녁에 9시 30분에 미국 PC 물가지수가 발표되니까 꼭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결론 봅시다. 역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소문난 잔치는 늘 먹을 것이 없는 게 사실이다. 엔비디아발 실망감이 이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한 거죠. 달이 참은 기울듯이. 특히 엔비디아의 매출액 증가율이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현상. 그리고 두 주요 고객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 싱가포르를 통해 몰래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향후 물리적 AI 성장에 대한 큰 그림이 결국 그렇게 가는 건 맞지만 엔비디아가 생각하는 만큼 속도 있게 빠르게 움직일 것 같진 않다. 속도에 대한 늪. 한편 엔비디아를 통해 로봇 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 큰 먹거리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꿈을 던져주고 있다. M7들이 그리고 2차 AI 먹거리 싸움에 귀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먹을 것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오늘 한국 시장은 결국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배당소득세 개편, 양도세 50억 환원 등에 대한 시자 투자 반응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추가로 이 분야 쪽에서 올라오지 않을까. 시장은 가을을 맞아 또 새로운 투자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HD현대중공업그룹주, HJ중공업, SNC스, 바이오 7인방, 알테오젠, 리가캠, ABL, 펩트론, D&D 파마텍, G2G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항상 9월, 10월, 11월, 12월은 제약바이오가 올랐다. 토모큐브, 로보티즈, 하이젠, 아니남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오늘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금요일은 윗꼬리 조심하자. 윗꼬리 조심하자. 오늘은 뭐 사고팔고보다는 관망하는 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나침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또 9월이 펼쳐지는데 쉽지 않은 시장일 것 같아요. 한번 주말에 여러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서 또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